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그리고 네이버.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토사구팽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네이버 지우기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는 한일 반반 구조입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실질 지분이 50%씩이고 경영은 소프트뱅크, 기술은 네이버가 맡는 구조입니다. 소프트뱅크 측은 이 틀을 깨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라인야후 이사에서 사실상 경질했고 이사진을 일본인으로 채웠습니다. 네이버와 기술 제휴를 끊고 반반 지분 구조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6달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갑자기 한국 기업 퇴출로 확대된 내막, 아직 정확히는 안 드러나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행정지도를 라인야후에 내립니다. 이후 라인야후가 이행 계획을 보고했는데 네이버와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2년 이상 걸린다는 내용이었고 이게 총무성의 분노를 샀다는 겁니다. 실제 총무성은 4월에 이례적인 2차 행정지도까지 내립니다. 행정지도 내용 자체는 보안 강화 쪽으로 알려졌지만 라인야후 경영진이 이걸 네이버 지우기의 계기로 삼은 겁니다. ガバナンスの強化というのはそもそものテーマでありました。総務省からの指導の中での経営体制ということも含めてやはり総合的に考えてこの体制にしていったと。 핵심은 지분 조정입니다. 일본 언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로 보는 분위기인데 라인야후의 기술력이 네이버에서 당장은 독립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많은 통신업 특성상 일본 정부가 어디까지 나설지는 예측하기 힘든 변수입니다. 자, 이번엔 태국으로 가봅니다. 2년 전 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했는데 다시 규제하는 쪽으로 유턴할 거로 보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카페입니다. 자, 여럿이 모여서 대놓고 대마를 피우는 모습이죠. 2022년 6월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된 뒤 일상화됐습니다. 자, 길에서도 대마를 쉽게 살 수 있고 대마 과자, 대마 아이스크림, 대마 소주도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마를 의료용으로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방침이 법에서 명문화되지 않으면서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됐습니다. 대마 관광도 성행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기조는 달랐습니다. 취임 이후에 마약 규제를 계속 강화했고 대마 합법화도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태국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90일 안에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국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อยู่ใกล้เด็กใกล้เด็กสามารถแบบซื้อขายได้ง่ายเกินไปค่ะ กังวลพี่กังวลแบบกังวลมากๆด้วย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มันเป็นทั้งรายได้ของผมเองแล้วก็ของเพื่อนๆ 대마 규제는 최근 나라마다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은 기호용 대마를 일부 합법화했고 미국은 대마를 타이레놀 수준 약물로 재분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중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안 비싸지는 게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이 집값을 띄워서 골치인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만 콕 집어서 집을 못 사게 막기도 어려운데 이 낯선 일이 미국에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법원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중국인 배제법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손에 들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일명 중국인 부동산 투자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군 기지나 공항 등 중요 시설 16km 이내엔 중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없다는 게 뼈대, 어기면 사는 쪽, 파는 쪽, 중개인까지 최고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노골적 차별이란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What this law does is that entrenches that discrimination in these systems. And Asian Americans every day feel the impacts of that. 입법 취지는 국가 안보였습니다. 중국이 은밀하게 미국 땅을 사업 모으고 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봐준다는 논리였습니다. 플로리다주만 유별난 게 아닙니다. 30여 개 주가 비슷한 법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국가 자체는 적진 않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벌금을 매기며 제한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경제 정책의 일환이지 안보 정책으로 특정국만 규제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집 사는 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절이 됐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과거에도 아시아계 이민자는 집을 못 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20세기 초에 미국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